오늘의 마눌 라디오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수원 재래시장에서 홀로 살아가는 70살 할머니 김선옥, 그리고 40년 만에 나타난 성공한 아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따르릉, 따르릉. 수원 재래시장 한복판, 선옥야채 가게에 걸린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선옥은 배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옥의 손에서 배추가 떨어졌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그 목소리였어요. 하하진이니? 네, 어머니 한국지사 발령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돌아왔어요. 선옥은 전화기를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옆 가게 생선집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선옥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사실 선옥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자식 없는 외로운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건 진실의 반쪽에 불과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되뇌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진수야,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40년 전 심장병을 앓던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으로 입양 보낸 그날의 기억.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받을 곳이 없어서 울면서 서명했던 입양 동의서. 그 후로 매일 밤이면 빈 방을 바라보며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죠. 진수야. 선옥은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들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러보곤 했어요. 지금은 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엄마에게는 여전히 진수였거든요. 미국 부모님이 지어준 새 이름도 좋지만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부르던 그 이름이 더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온 거예요.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성공한 모습으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원망하지는 않을까? 어머니, 저희가 잠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하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 망설임쯤이야. 그럼 집에 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선옥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아픈 걸 보니 꿈이 아니군요. 선옥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완전 환해졌네. 옆 가게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지만 선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 입양 보낸 아들이 돌아온다고? 그날 밤 선옥은 잠들지 못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털고 먼지 쌓인 방을 청소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어요. 과연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 손자는 할머니를 좋아할까? 재래시장 할머니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손자는 할머니를 좋아할까? 재래시장 할머니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하진 가족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하진, 명품 핸드백을 든 세련된 아내 지민, 그리고 귀여운 7살 아들 준서까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품격 있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의 표정만큼은 밝지 않았어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꼭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택시 안에서 지민이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혼자 계시잖아. 하지만 재래시장 야채 가게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준이랑 너무 안 맞지 않아? 준서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국제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지민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촌스러운 할머니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자신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진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기억 속 어머니는 너무 흐릿했고 4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과연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달라진 환경과 생각들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아빠, 할머니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미국 할머니 집처럼 크고 예뻐요? 준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글쎄, 아빠도 오랫동안 못 봐서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실 거야. 수원에 도착해 선옥의 집 앞에 선 순간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낡은 대문, 그리고 어디선가 풍기는 김치 냄새까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라고? 정말?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하진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준서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제잘거렸습니다. 와, 여기 진짜 한국 같아.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선옥이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아들, 처음 보는 며느리와 손자.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서 들어와. 선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억 속의 젊은 어머니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선옥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민의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할머니. 그때 준서가 밝은 목소리로 선옥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옥은 손자를 꼭 안으며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준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첫 저녁 식사 시간, 선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손수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김치,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계란말이까지 하루 종일 준비한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젓가락으로 반찬들을 하나씩 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건 요즘 마트에서 파는 반찬보다도 못한 것 같네요. 너무 짜고 기름지고. 지민이 젓가락으로 나물 반찬을 툭툭 치며 내뱉은 말이 식탁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민아. 하진이 조용히 말렸지만 지민의 불만은 계속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짠 음식 어떻게 먹어요?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고 준서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나트륨 수치가 얼마나 높을지. 그리고 이 집 전체가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습기도 많고. 지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 준서의 밥그릇에 반찬을 조금씩 올려주며 미소를 지으려 애쓸 뿐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준서의 해맑은 말에 지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까지 비교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준서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앞에서. 하지만 정말 맛있는데요? 할머니, 내일도 해주세요. 그래. 우리 준서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자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준서만이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 같았어요. 식사 중간중간 지민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젓가락도 너무 낡았고 그릇들도 세트가 안 맞고 요즘은 다 스테인리스나 멜라민 제품 쓰는데 아지는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아내 앞에서 어머니 편을 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는 선옥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40년을 기다린 가족과의 첫 식사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도 더욱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하진이 부엌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런 건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지민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미안해요. 괜찮아.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갑자기 이런 곳에 와서 살라고 하니.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 그 아들의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거리감은 생각보다 깊고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큰 기대를 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날 밤 선옥은 달력을 바라봤어요. 11월 21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날이면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스러운 약속을.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진 가족의 입에 맞을까 싶어 이것저것 신경 쓰며 차린 상이었지만 지민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김치찌개 대신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 반찬도 간을 연하게 했는데도 말이죠. 어머니, 오늘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하진이 부엌 달력을 보며 물었습니다. 11월 21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해솔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선옥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0년 동안 혼자만 지켜온 비밀을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며느리는 자신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위험하지 않은 곳이죠?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선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매년 가는 곳이니까. 버스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 선옥의 말에 하진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매년? 11월 21일에 매년 가는 곳이라니. 왜 하필 이날일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지민은 관심 없다는 듯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서는 만화책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전 10시경 선옥은 검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가방은 무언가로 묵직해 보였어요.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들과 과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선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해솔 보육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생긴 지금 과연 예전처럼 마음 편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40년 전 11월 21일 심장병을 앓던 어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했던 그날. 그 후로 매년 이날이면 보육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선옥만의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편 집에 남은 하지는 계속 그 날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1월 21일.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일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득 어린 시절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어머니가 해준 계란말이. 그리고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 혹시 하지는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달 전 입양 기간에 친모 조회를 신청해둔 상태였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준비했던 일이었어요.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며칠 전 도착한 메일이 있었어요. 발신자는 한국 임양 홍보회였습니다. 조회 결과 통보.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조회 결과 귀하의 생모는 김선 51954년생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양 일자는 1975년 11월 21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선옥. 바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뜻이었어요. 여보, 여보, 큰일이야. 하진이 소리치며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은 화장을 하다 말고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집에 불이라도 났어? 지민아,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야. 뭐라고? 지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입양기관에서 확인 결과가 왔어. 김선옥.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내 친어머니라고. 그리고 내가 입양 간 날이 11월 21일이야. 하진이 컴퓨터 화면을 지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럼 내가 어제 한 말들이. 지민은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했는지, 그 말들이 친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1월 21일이 내가 입양 간 날이야. 어머니가 매년 이날 어디론가 가신다고 했잖아. 하진의 말에 지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년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왜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 방을 봐야겠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선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단순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년 해솔 보육원에 기부한 영수증들이 수십 장, 이진수 이름으로 개설된 적금 통장, 그리고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쳐 읽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고 싶었어. 심장병 수술비가 없어서 미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매일 너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편지들을 모두 주고 싶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편지를 읽으며 하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민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장을 보니 매달 빠짐없이 10만 원씩 넣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수입이 많지 않을 텐데도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돈이면 집도 고치고 좋은 옷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민은 자책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다른 상자에는 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입양 관련 서류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근황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보내주신 하진의 성장 과정 사진들을 하나하나 앨범에 정리해둔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해솔 보육원에서는 선옥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옥 할머니, 오늘 가져온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선옥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 덕분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년 이날만 오세요? 다른 날에도 와주시면 안 돼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이날이 할머니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 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는 날이야. 누구요? 할머니 아들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 아들.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녁 무렵 보육원에서 돌아온 선옥을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진과 지민이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 선옥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무슨 일이니? 준서는 어디 있고? 준서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게 됐어요. 하진이 입양 확인서를 선옥 앞에 내밀었습니다. 선옥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시죠? 그리고 11월 21일이 저를 입양 보낸 날이고요. 선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내가 너를 버린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부담이 될까봐. 선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지. 지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선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제까지 차갑던 그 눈빛이 지금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봤어요. 하진이 상자에서 꺼낸 편지들과 적금 통장, 그리고
보육원 기부 영수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으셨군요. 매년 11월 21일마다 보육원에 가신 것도,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두신 것도, 미안하다, 진수야. 정말 미안해. 너를 보낸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심장병이 심해서 한국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어. 미국에 가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옥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이제 하진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진수라고 불러주셔도 좋아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하진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어요. 선옥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누가 할머니 괴롭혔어요? 그때 방에서 나온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어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괜찮아, 준서야.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선옥은 손자도 함께 안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인 거예요? 아빠의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그렇단다. 우리 준서. 와, 진짜 할머니가 생겼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준서의 순진한 반응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무거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며칠 후 하진 가족은 선옥과 함께 해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민과 준서도 함께였어요. 지민은 처음 가는 길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선옥 할머니,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오셨네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진 가족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준서는 또래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서예요. 7살이에요. 우와, 너 정말 잘생겼다. 나는 지수야, 8살이지.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지민은 보육원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또 1등 했어요. 수학에서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선옥은 아이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각자의 안부를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아프지는 않은지, 공부는 잘 되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마치 진짜 할머니처럼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아이들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진수? 아니, 하진이를 보낸 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이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 선옥의 말에 지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켜 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옥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어머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40년이나요? 네, 제가 처음 이곳에 발령받았을 때부터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월 21일이면 어김없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오셔서 우시기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감동받았어요. 하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그 그리움을 어떻게 다른 사랑으로 승화시켜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올게요. 어머니 혼자 이런 일을 하시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하진의 말에 선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아이들도 더 좋아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진 오빠를 기다려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계셨는지.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옥은 40년 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하진도 미국에서의 삶을, 항상 궁금해했던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어요. 지민은 자신의 편견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원 재래시장 선옥야채 가게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11월 21일 마이너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전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의 날. 간판을 보던 시장 상인들이 궁금해했어요. 선옥아, 이게 뭐야?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그것도 성공한 아들이? 응, 아들이 돌아왔어. 미국에서 변호사 하던 아들이. 선옥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선옥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니. 어머, 그럼 그동안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있었구나? 응. 어릴 때 미국에 입양 보냈었어. 그런데 이번에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돌아온 거야. 시장 사람들은 선옥의 사연을 듣고 모두 감동했어요. 그리고 선옥이 왜 그렇게 혼자서도 밝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민이 선옥에게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하진은 설거지를 도맡았어요. 준서는 할머니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함께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준서,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아빠는 한국에서 계속 일하실 거니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야. 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우리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보육원 아이들한테도 밥 해주신다고. 준서의 말에 선옥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는 정말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11월 21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해솔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아, 선옥 할머니 가족이 모두 왔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도시락은 평소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지민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하진이 준비한 과일, 그리고 준서가 고른 과자들까지 더해져서 정말 특별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이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손자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너희들을 보러 올 거다. 와, 할머니도 가족이 생겼구나. 정말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던 지민이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이곳에 오시는지. 이 아이들이 어머니에게는 하진 오빠 같은 존재였겠네요. 맞아.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진수가 생각났어. 혹시 우리 아들도 어디선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을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라도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선옥이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11월 21일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로 하자. 슬픔의 날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날로. 너를 보낸 날이 아니라 너를 다시 만난 날로 기억하고 싶어. 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매년 이날이 되면 한국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했고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 마음이 통했나 보네. 선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간 선옥을 이웃들이 반겼어요. 선옥아,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10년은 젊어 보여. 아들이 돌아와서 그래요. 이제는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래, 정말 잘 됐다. 평생 혼자 고생만 하더니 이제 좋은 날이 온 거네. 선옥의 대답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진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가 엄마 곁을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보육원 일도 우리가 함께 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선옥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됐어. 그렇게 김선옥 할머니와 하진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11월 21일은 더 이상 이별의 날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고 해솔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수원 재래시장 선옥야채 가게는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의 가게가 아니라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21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4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김선옥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모성애, 하진의 그리움, 그리고 지민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